자, 이제 설비 관리 중에서 이제 기본되는 설비, 이제 전기, 가스, 소방,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전기는 전기사업법에서, 소방은 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규에서 이제 1차 학습을 하시는데, 사실 그러니까 실무에서 또 출제되는 부분은 또 실무와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이 많은데, 실무와 유사성이 깊은 곳, 자, 이러한 부분들 또 관련성 있는 곳 잘 정리를 합니다. 입문서 119페이지 보시면 제 8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면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세대에서도 전기를 사용을 하고 또 이제 동력으로도 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배에서는 220V라고 하는, 또 동력으로는 380V라고 하는 전압이 필요한데요. 실제 이제 전기가 생산이 되어서 송전탑을 거쳐서 이렇게 쭉 오지 않습니까? 그죠? 쭉 해서 이 단지 내로 들어올 때는 22,900V의 전압의 전기가 들어오죠. 그렇다 보니까 압이 차이가 나니까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 그걸 우리는 변압기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머. 이 변압기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변압시킨 다음에 세대나 동력으로 보내주게 되죠. 자, 그리고 이 한전 측의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제너레이터 발전기를 둬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뭐 승강기라든지 뭐 급수 펌프라든지 이런 이제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전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있는 이 변압기와 여기 있는 이거 이제 상시로 쓰는 건 아니죠.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가 되죠. 예비 발전 설비가 사실은 이제 핵심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자,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법령은 용어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전기사업법에서도 그럼 이제 외부의 전기를 받아서 이렇게 변압시켜서 이렇게 보내주는,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배전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 배전반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를 받는 설비를 수전 설비, 이렇게 배전반에서 보내주는 설비, 배전 설비,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도 배전이거든요. 이쪽 이제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과정, 이것도 배전이어서 이제 군의 배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배전 설비와 군의 배전 설비와 수전 설비,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전기 쓰는데 필요한 설비, 전기 수용 설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그 용어의 정의에서도 여러분들 그 입문서 12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있는 6, 7, 8 또 압력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22,900V가 이렇게 압이 이제 바뀌면 열도 많이 나고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이걸 우리는, 정기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변압기나 또 저기 있는 예비 발전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을 정기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변압기는 고압 이상에 이제 있겠죠, 그죠? 고압은 우리 기본적으로 교류냐 또 직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직류 750, 교류는 600V 이상이면 600V를 넘게 되면 고압이라 그래요. 초과하게 되면. 자, 그리고 이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는 75kW 이상 된다면, 이러한 설비는 3년마다 정기 검사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기 검사를 맡았는데 여기 있는 이 고압 설비 중에 일부가, 혹은 또 여기 있는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중에 일부의 설비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불합격 맞죠. 그럼 또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재검사는 3개월 이내에 받아야 돼요. 재검사는 3개월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마다 이렇게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게 몰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많고. 그래서 내일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줍니다. 7일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필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기 검사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연, 월, 일 이렇게 보면 33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기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기 검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법규 시간에 배우는 정기 점검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전기 설비는 다 자가용 전기 설비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용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가용 전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히 공동주택은 3년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이러한 변압기나 이러한 발전기, 제너레이터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니까 이걸 누군가 전담해서 책임져서 관리를 하게끔 해야 되죠. 이걸 이제 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이제 두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전 용량이 얼마냐, 이 수전 용량의 결정은, 이쪽 보시면 이 수전 용량의 결정은 세대 공용, 이 동용 이런 부분들을 다 더해서 우리가 이제 변압기의 용량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전 용량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용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임하기도 하고 대행을 줄 수도 있어요. 요 대행의 경우는 안전공사나 아니면 사업자가 이렇게 대행할 수도 있고요. 개인도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면 다 이제 선임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규모가 적은 것들은 대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규모를 산정을 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수전 용량, 변압기 용량이 얼마인지 또 예비 발전 설비의 용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죠. 우리 이제 입문서에도 122페이지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000kW 미만이면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는 그냥 발전 설비가 아니에요.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는 500kW 미만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두 개 합해서 2500kW 미만인 경우까지 두 개를 합한 거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예요. 2500kW 미만이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안전공사나 사업자의 대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개인 대행은 뭐 이거보다 규모가 더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500kW 미만. 5천이 아니고 500. 그 다음에 이건 300kW 미만이고 두 개를 다 합했을 때는 1050kW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관리자를 두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1000kW 넘는다 그럼 무조건 선임해야 돼. 선임 상주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죠. 모든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요. 해임됐다든지 새로 만들었다든지 다 마찬가지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이 선해임 신고를 하는 곳, 선해임 신고를 하는 곳이 전력기술인 협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기술인 협회에서 안전관리자 관리를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전기설비의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사실 이 전기설비는요, 이론도 마찬가지고, 법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 변압기와 이 발전기, 이게 이제 큰 양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기설비의 내용을 보셨고, 계속해서 가스설비 한번 볼까요? 가스설비는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도시가스화법 이야기 주로 나오는데, 뭐 그렇게 잘 출제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가스 하게 되면
이렇게 LPG 형태가 있고 LNG 형태가 있죠. 천연가스 형태와 프로판가스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도시가스의 연료는 LNG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규정들, 이게 이제 도시가스니까 도시가스 사업법, 예, 이런 표현을 하고, 요거는 요 프로판 액화석유죠. 액화석유. 그래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요. 가스 특성이 요거는 좀 무겁죠. 요건 좀 가볍습니다. 공기보다. 요 얘기는 뭐냐면 누출이 됐을 때 폭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지기, 누출이 되는지, 이 누출 감지기 같은 거 달 때 LPG는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누출이 되면 이렇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서 깔리죠, 바닥에. 그러니까 이건 바닥에서 요 30cm 이내 감지기 놔라 그러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천장에서 30cm 이내 이렇게 설치하도록, 약간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이다 하게 되면 가스 공급시설을 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선시설로 가스를 공급을 못한다, 라인에서 공급을 못한다, 그러면 가스 저장시설을 두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살펴보셨고, 이제, 본격적인 부분, 이제 기본소 내용에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설비가 우리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소방입니다. 소방은 좀 어렵기도 하고요. 내용도 많고요. 잘 출제되고요. 18회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한 설비에서 두 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세 문제까지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소방은 뭐 날로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여기 이제 양도 많고 사실 학습하기가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 그 입문서 127페이지 보시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에요. 소방시설 관리. 그래서 요 소방시설 뭐 소방설비, 요거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을 관리에 관한 법률. 길죠?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렇지 않아도 길었는데 올해 이제 요 표현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본명이 요래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풀네임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자, 어쨌든 이제 알겠어요. 그래 화재 예방하고 뭐 이렇게 안전관리 해야 되겠다 내용을 알겠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뤄지는 부분을 좀 이제 들여다 보면, 우선 이제 요 법률의 내용은 여러분 이제 그렇죠, 관계 법규 시간에도 이제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관련된 부분을 좀 이제 가지고 올 겁니다. 우선 이제 정의적인 측면에서 뭐 일단 이 법률의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이해를 하는데, 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여기는 좀 이제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읽지 않으면 이게 뭔 얘기지? 뭐 이게 우리 적용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특정 소방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예. 소방 대상물. 이제 많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공주택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아파트하고 뭐 기숙사 뭐 이렇게 돼요. 우리 이제 건축법에 처음 했죠. 이 아파트 할 때 5층 이상 뭐 이랬어요. 그죠? 기숙사도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뭐 공동주거 50% 이상 뭐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이건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관리를 누가 하느냐? 특정 소방 대상물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 관리를 소방 안전관리자가 하게 돼요. 안전관리자. 근데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의
급으로 나눕니다. 분류를. 특정 소방 대상물은. 그래서 특급, 1급, 2급, 일단 이렇게 나눠요. 나누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아파트는 모두 또 2급입니다. 이렇게 2급.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시면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다 그러면 2급 특정 소방 대상물이 돼요. 그러면 2급 소방 안전 관리자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뭘 관리를 하냐면 소방시설을 관리하거든요. 소방시설. 이 소방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주위에 소화기 이런 것도 다 소방시설이고요.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픽토그램 이렇게 뭐 이렇게 피난구 같은 데 있는 이런 픽토그램 이런 것도 다 소방시설이에요. 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고층 건물의 스프링클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시설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방시설을 관리를 하려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소방시설이 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크게 5가지 형태로 얘기를 해요. 우선 처음에 불을 이제 화재가 이제 발생을 했다. 그럼 불을 끄는 게 필요하죠. 소화설비라 그래요. 소화설비. 이 소화설비에는 대표적인 게 소화기입니다. 그죠? 초기 진화할 때 쓰는 소화기. 물론 이제 여러분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주방에 뭐 우주선처럼 생긴 이렇게 뭐 달려 있는 거 하나 있죠? 요 확산 소화기, 주방용 확산 소화기라든지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또 옥내 소화전, 또 옥외 소화전, 아무튼 불을 끄는 모든 설비를 소화설비라고 해요. 자, 물론 뭐 여기에는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또 물 분무 소화 설비라든지 아무튼 뭐 어떤 화재 진압할 때 사용하는 설비는 다 소화 설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불난 사실을 알려주는 설비가 있어요. 이건 이제 경보 설비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사이렌 같은 거죠. 불이야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 이제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든지 아니면 비상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보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불이야라고 알려주는 설비를 경보 설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경보 설비를 딱 인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뭐 일정 공간에서 뭐 물론 실제일 수도 있지만 오동작으로 인한 뭐 사이렌이나 벨이 울렸을 때를 짐작을 해보시면 뭐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당황이 됩니다. 그죠? 근데 실제 상황이라면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이게 당연히 경보가 인식이 되면 경보가 울려야 되죠. 우리 이제 통상 우리가 오동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경우에 이제 주로 발생이 되냐면 이 경보 설비가 이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감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화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렇게 천장이나 뭐 이런 곳에 이제 감지기들이 있어요. 뭐 열 감지기나 연기 감지기가 있어서 요 감지기가 보니까 뭐 열이 높아, 온도가 막 높아져요. 그러면 화재라고 인식을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또 연기 감지기, 뭐 연기 같은 게 많이 있고 먼지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이거 화재다 그러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근데 실제 이제 화재 신호를 하나만 받아도 경보는 울려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뭐 우리가 소화설비로 스프링클러가 터진다든지 이럴 때는 예비 신호, 그러니까 신호가 두 개가 같이 겹쳐질 때 이게 기동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화재가 발생했는데 열은 안 나, 온도는 안 오르고 뭐 연기만 있어. 이러면 화재는 아니죠. 또 열만 나고 연기가 없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교차회로 감지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실제 액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지를 하면 어떤 감지기에서 인지를 하면 이제 경보는 울립니다. 그래서 오동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감지기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감지도 하고 그걸 이제 보내고 이런 이제 그 감지 수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경보 설비의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보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불이야라고 하게 되면 이제 대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피난 설비라 그래요. 피난 설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피난 유도등입니다. 유도등. 그죠? 유도등 이렇게 하고 있어. 픽토그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피난 설비 유도등이라든지 뭐 좀 더 나가서 안전매트나 또 완강기 아무튼 이제 대피할 수 있는 모든 설비를 피난 설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화재는 어떻게 진압을 하냐면 물로 진압을 하죠. 이걸 이제 소화 용수 설비라 그러고
이 소화용수 설비, 이 소화용수 설비는 저수조 설비 있잖아요. 우리 급수 설비, 주수 설비 옆에 소화용수 설비가 또 있어요. 소화용 저수조가 또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물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소방관이 왔을 때 혹은 실제 불은 끄진 않지만 화재 진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소화 활동을 돕는 설비가 있어요. 이걸 소화 활동 설비라 그러고 대표적인 설비가 제연 설비죠. 제연 설비. 소방관이 들어가고 싶어도 연기가 꽉 차여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연기를 빼주는 설비라든지 뿐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소화 수조에 있던 물을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 있는 뭐 우리 소방차에 있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소화 기구에서 물을 꺼내다 써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개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연결 설비라 그럽니다. 이러한 연결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소화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 활동 설비죠. 뭐 무전 활동을 할 때 쓰는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설비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화재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화재가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화재가 일어난다 그래요. 첫 번째는 가연물입니다. 불에 탈 수 있는 것. 뭐 주변에 산재되어 있죠. 두 번째는 산소입니다. 공기. 공기도 주변에 있어요. 그죠? 그래 가연물 산소는 항상 있고 이제 하나의 요건이 뭐냐면 바로 온도거든요. 일정 온도 이상만 되면 화재는 무조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위험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 이러한 소화설비나 경보설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사전에, 이것들이 잘 정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관점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소방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소방시설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미리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실제 화재 시에는 기능이 작동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소방시설을 이제 점검하게 되는데 점검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작동 기능 점검이라는 형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종합 정밀 점검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밀 점검. 자, 지금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많은 설비의 각각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 여기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인데요. 요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화재 안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소화기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연결 설비까지 모든 소화 설비의 기준을 다 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에 못 미치면 진압이 안 되니까 굉장히 강하게 이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되는 출제 범위인데 사실 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를 뭐 일일이 다 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이제 기본 내용에서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이런 상태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작동하는 형태가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인데 이게 뭐냐면 작동 기능 점검은요. 말 그대로 이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화재 신호를 주었을 때 펌프가 도느냐, 기동하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로 물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측 밸브는 잠깁니다. 그걸 이제 체절 운전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작동이 됩니다. 이거 확인하는 게 이제 작동 기능 점검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보셨던 특정 소방 대상물은 모두 작동 기능 점검 대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종합정밀 점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더 자세히 본다는 거 아니죠? 자세히 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왜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종합점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방시설을 좀 자세히 보는 겁니다. 뭐 MRI도 찍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연히 이제 기능하는지는 기본적으로 보고 기준에 적합한지, 법령에 적합한지 이런 걸 다 봐요.
혹시 뭐 이 공간을 뭐 2개 공간으로 분할하면서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소방시설을 제대로 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다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디테일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이제 점검을 이제 누가 하냐면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령에서는 이제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 소방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 아무튼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거 이제 본 내용에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이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하게 되면 요거를 30일 이내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면요, 거기서 딱 체크리스트가 와요. 그래서 언제까지 시정해라. 자잘못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죠. 만약에 이거를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서류를 만약에 직접 했다면 뭐 2년간 보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직접 안 합니다. 다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체점검 결과를 이제 보고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자체 점검이고요. 지난해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를 둬라. 이제 우리 이제 2급이다 이런 표현 했어요. 물론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도 있고 1급도 있고 2급도 있습니다만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가 특히 2급이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를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종합정밀점검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다 작동기능점검 대상이다 그랬죠. 특정 소방 대상물. 근데 이제 아파트면 이게 11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종합정밀점검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정밀점검은 예를 들어 10층짜리다 그러면 안 합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가 다 뭐 거의 11층 이상이 있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아닌데 이것도 뭐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이제 2개 다 해야 되는 단지가 이제 거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2개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용검사일이 속한 그 달까지 하는 게 종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검사일까지 하고 종합을 하고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할 때까지는 6개월의 간격을 둡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사용검사가 났습니다. 이제 그 소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준공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검사가 나게 되면, 이렇게 1년 이렇게 되면 작동기능 점검을 하는 거죠.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면 종합정밀점검하고, 종합정밀과 종합정밀점검은 1년이에요. 그럼 또 1년 있다 종합정밀점검 하는데 그 사이에 6개월이 있다가 이렇게 작동기능 점검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작동기능 점검 6개월 있다. 그러면 작동과 작동도 가만 보면 이제 1년이 되고요. 종합과 종합도 1년이 돼요. 둘 사이만 이 6개월이 되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이 소방안전관리자와 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제도를 또 신설을 했죠.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300세대를 초과하면 300세 이내마다 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한 명 더 추가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소방안전 보조자 제도까지 이렇게 둬서 아무래도 이제 소방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이제 계속 강화되고 있고 우리 이제 지적관리 실무에서 미치는 부분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소방시설을 반드시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물론 이것의 기준까지는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기준도 나오는데 모르지만 이 분류는 이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이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점과 관련해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 요 세 가지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실제 이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도입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소방과 관련된 부분 이제 학습을 하실 때는
뭐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죠? 소화 설비나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좀 쉽게 접근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방과 관련된 부분을 보셨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올해 개정된 부분, 좀 더 이제 참조를 해보시면, 131페이지, 인문서 131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3번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둬야 되는 경우가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뭐 그러니까 실제로 요 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해인데 이제 올해 바뀐 부분은 뭐냐면 아파트라면 딱 집어서 300세대 이상은 이걸 둬라 이렇게 이제 300세대 이상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둬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1항 1호 이게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30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서 초과되는 300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299세대까지는 299세대 여기고 이제 여기부터 300이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두지 않습니다. 보조자를 299세대까지는 300부터 그러면 플러스 300세대를 초과하니까 요 300세대부터 300세 이내마다 한 명씩 이렇게 두는 거예요. 또 300 되면 또 300 이렇게 초과되면 또 한 명이 또 필요하고 이렇게. 30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고 한 명을 두고 그리고 그걸 이제 300세대마다 하나씩 또 이렇게 더 둬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표현을 그러니까 이거를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한 명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올해 조금 이제 손을 봐서 개정을 한 겁니다. 지난해 이제 워낙 논란이 좀 많이 돼서 이게 지난해는 무조건 300세 초과하면 한 명씩 돌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애매했는데 300세 이상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 있는 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이 선임은 지난 시간에 보셨던 전기안전관리자처럼 다 30일 이내에 선임하는 거예요. 모든 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을 합니다. 특히 이 소방은 워낙 중요해서 선임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선임신고. 선임과 선임신고는 다르죠. 선임은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걸 선임이라 그러고 있다라고 소방서장, 소방본부장한테 알려주는 거. 이걸 선임신고라 그래요. 이것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자격이 이제 있으셔서 그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셨다. 그러면 이제 그날 출근한 날로 선임은 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방과 관련된 부분 이제 보셨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되시면 이제 교육도 합니다. 뭐 직원들 또 거주자 관련된 이제 교육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그 2급 소방안전 대상물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시려면 또 이것도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강습 교육을 통해서 이제 소방안전관리자가 됩니다. 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소방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도 이제 나오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화기, 화재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시설 개론의 내용을 이제 참조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양이 많고 힘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착 정리를 크게 네 파트였죠. 일단 용어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류하시고 이거 관리는 소방 안전관리자가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자체 점검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구분해서 기본적인 틀은 일단 잡아놓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방설비 내용을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운송
또 이제 환경과 안전 이 부분 이제 묶어서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